판례 계속 보시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 판례가 엄청 많은데 이게 몇 천 개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시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혼자서 보시게 되면 어디에 포인트가 있고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 잘 몰라서 막판에 막 외우게 되는데 기출문제 위주로 그러면은 이제 외우는데도 헌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과목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포인트 위주로 해서 정리를 잘 하셔서 막판에는 하루에 이게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해, 정리, 암기예요. 그냥 암기로 가면 안 돼요. 먼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양을 줄여가는 게 그게 수험 공부의 포인트예요.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부령이 정하는 범죄 행위를 할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자, 필요적이에요. 필요적.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 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를 행위를 할 때 필요적으로 운전면허. 이거는 합헌이 될, 왜냐면 중범죄니까 이렇게 공산이 크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일단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 또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뭘 문제 제기했냐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지 말고 법으로 다 규율하도록 해라. 막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운전면허를 이렇게 취소하도록 할 때 이게 필요적인데 여기에 정하는 범죄가 예를 들어 이렇게 중범죄 말고 이제 좀 가벼운 범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뭐 과잉금지 원칙 위배되냐 이걸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사안 같은 경우는 사건 개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이제 교재에 다 집어넣으면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그 자료로 이렇게 해서 나눠드려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거 수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한 70여 페이지 정도 되는데 양이 좀 늘어나서 대신에 이런 것들은 그때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요 판례 여기 나와 있는 걸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이해를 위한 보조 도구예요. 자, 이제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감금했다는 이유로 이제 요 법률 조항에 의해서 자동차 면허를 이제 필요적 이제 취소를 당한 거죠. 그러면 감금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보시면은 도로교통법 10 이제 이렇게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지만 다만 11호에 해당하는 때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봤더니 11호를 봤더니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 행위를 한 때, 그러면 행정안전부령을 봤더니, 자, 행정안전부령. 자, 요게 나중에 이제 행정법 하시면 아시는데, 대통령령은 보통 도로교통법 시행령으로 해요. 근데 이제 행정안전부령, 그러니까 부령,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령하는 거죠. 그렇게 발한 명령이나 총리령 이런 거는 시행규칙.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발할 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되는 거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령을 발할 때는 용어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안전부령이 이렇게 가는데 이게 이제 행정안전부령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 11호가 정하는 범죄를 봤더니 국가보안법인데 형법에서는 이제 살인, 강간, 강도강간 등인데 쭉 봤더니 이제 여기 감금이 있었던 거죠. 감금. 그래서 요걸 다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걸 다 법률에 감금 같은 것도 법률에 그런 법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률 유법 원칙이 위배되는지와 관련돼서 모든 유형을 법률 볼 수는 없고 저렇게 대표적인 거 하고 행정안전부령 요게 법률 유법 원칙이 위배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법률 유법 원칙 위배가 아니라는 거. 이거 문제 내기 좋잖아요. 2번 직업에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자, 임의적 운전면 아까 감금처럼 이런 건 살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가벼울 수도 있잖아요. 범죄가. 임의적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규정으로써 불법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 그럼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일체 배제.
그래서 필요적이라는 거는 이제 위헌의 소지가 크다라는 걸 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자에게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운전을 업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타고 다닐 수 있다. 그거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자,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로교통 직업의 자유를 강간해보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죠?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생업으로 하는 사람을 이제 전제로 해서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자 여기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한 때에는 학원의 등록을 취소. 아니 이제 그 자동차 운전 학원을 이렇게 경영하는데 등록을 그러니까 취소하거나 1년 내 운영 정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때 구성 요건을 완전히 뭐 몇 프로에서 몇 프로 사이 내에서 뭐 대통령령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때 완전히 포괄 위임을 해버렸죠. 그래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교통사고가 어떤 종류나 범위의 것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죠. 이럴 때는 비율이 대가는 상황을 예상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포괄 위임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처럼 포괄 위임 입법 금지에 위배되고 그다음에 운전 전문하고 운영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 관련돼서 이게 뭐냐면 운전 전문하고 그러니까 학원의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그 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그러니까 수료생이 일으킨 교통사고를 학원에 전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기 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거죠. 일단 거기는 이제 면허를 따게 해주는 것만 이렇게 도와주는 거지. 이 사람이 나가서 한 거 그 비율을 여기에 하는 건 이제 자기 책임의 원칙에 벗어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 문제 이렇게 관련 문제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학원 설립 운영자가 뭐 이렇게 위반해서 이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은 그 학원의 등록의 효력을 잃도록 필요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제 효력을 잃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등록을 하지 않는 이상 학원을 설립 운영할 수 없게 되죠. 이건 이제 그 우리 직업에 대해서 그 단계 이론에서 어디에 해당해요? 자격이나 등록 이렇게 어떤 이제 그 개인이 어떤 노력이라든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 이런 거는 주관적 사유에 의한 요건이요. 기본권 주체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제한. 그래서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등록의 효력을 잃도록 규정함.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 등록이나 자격은 그 개인 기본권 주체의 능력과 자질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좁은 의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는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되죠. 판단하는 데 있어. 그 다음에 가장 엄격한 게 뭐예요? 객관적 사유에 의한 그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하는 경우가 가장 엄격하게 하죠. 그때는 엄격한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거. 그 단계 이론 제가 어제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제 그거 다시 교재 그 125페이지 나와 있는 그 단계 이론 내용,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단계별로 이렇게 파악하는 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사건 효력 상실 조항은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자, 일률적으로 등록을 상실하도록 해서 지나친 제재. 그래서 최소 침해성 원칙 위배. 자, 근데 요거는 이제 학원 설립 운영인 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학원 설립 운영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 벌금형을 선고하고 벌금 내고 바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 법의 어떤 그러니까 이 법의 어떤 취지에
반할 수가 있죠. 그럼 벌금 내고 또 하고 또 위반하고 벌금 내고 또 위반. 그러니까 학원법 위반에 벌금형을 받은 후에도 즉시 다른 학원을 다시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학원법의 각종 규율은 형해화될 우려.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한 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자,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는 이제 아까는 이제 설립 운영자인데 여기는 임원이 학원법 위반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법인의 설립 운영 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또 규정을 한 경우, 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률적으로 법인의 등록을 실효. 키워드가 뭐예요? 일률적. 자, 그럼 법인에게 지나친 과중 부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 자, 이쪽부터 나오는 이제 범죄들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10년 이상, 뭐 이제 어떤 이제 뭐 성범죄라든지 아니면 그 좀 심한 뭐 마약이라든지, 그러면 아동 상대로 그 성범죄, 그런 경우는 좀 문제의 여지가 있긴 한데, 아무튼 10년 이상 동안이나 뭐 그 사람이 그 일해오던 그 유사 기간에 다시 취업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 그것들은 최근에 전부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추측기로 그 10년이나 20년 동안 이제 그 관련 기관에 이제 취업할 수 없게 되면은 이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게 되면 이제 아예 사회 낙오자가 돼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범죄자가 또 될 우려도 있고 아마 그런 취지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특히 일률적 이렇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좀 전부 요즘에는 헌법 위반되는 듯한 판시, 그 판례들이 쭉 연이어서 나와요. 자,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형 다 받고 살았어. 종료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조항. 뭐 의사라든지 아니면 의료 계통에 뭐 종사하는 사람이었었나 보죠. 자, 자격과 의사 자격과 관련된 거죠. 그 기본권주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제한,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 자, 좁은 의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뭐 더 엄격한 제한. 이게 뭐예요? 단계 이론. 아까 125페이지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좁은 의미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 그런데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 뭐 일률적. 그리고 모두 그냥 10년 동안 제한을 부과.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마찬가지예요. 성인 대상 성범죄. 성범죄 굉장히 요즘에 성인지 감수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엄격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직업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10년, 20년이 게 너무 길다라고 좀 요즘에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정된 형 집행이 종료한 날로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도 운영하는 유기관 취업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10년 이는 성인 대상 성범죄 전과자이면 이들이 다시 성범죄 저질까지는 전제하에 취업자의 제자를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관찰하겠다는 점에서 문제. 그래서 저렇게 하도록 성범죄 전력 기초에 어떠한 예외도 없이 자 이렇게 재범을 당연시한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 자 이런 아동 청소년 범했어. 그래서 뭐 형 또는 치료감을 선고도 확정된 자로 알고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하는 여기에 사실상 너무 재할 수 없도록 해. 요거는 합헌일 것 같은데 일단 10년. 그다음에 일률적 이런 표지로 해서 위헌이라고 했어요. 범죄 행위 유형이나 구체적 태양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범행 정도가 가볍고 재범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이지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 제한을 부과.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자 같은 다 원리예요. 마약류 위반해서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고 면제된 날부터 20년 지나지 않은 것을 택시 운송 사업에 종사 결격 사유 및 취소 자료용. 아까 10년도 근데 20년 너무 길죠. 자 해당 직업의 진입 자체를 거의 영구적으로 막는 것. 이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침해. 자 문제 풀어보시고. 자 아동학대 관련 문제. 그 10년 동안 사실상 노움을 제공할 수 없도록.
아동 학대 좀 이렇게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0년이 좀 길다고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률적 어떠한 예외도 없이 이제 이런 게 이게 개념 표지가 되는 거죠. 10년 동안 일률적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자,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뭐 화장실 같을 때 이제 무슨 뭐 몰래카메라 설치하러 뭐 들어간다 막 이런 건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제외한 아동 청소년 이게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10년 동안 자 계속 강조드려요. 10년 동안 일률적 이런 걸로 다 위헌 나왔어요. 침해하는지 여부와 관련돼서 10년 동안 일률적 시험제 하고 있어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 계속 나오죠 시험도. 자, 유죄 판결 확정되는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거. 이 부분은 신상 정보 자기와 관련된 정보죠. 그러니까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지와 관련돼서는 자, 신상 정보 등록제 행도는 신상 정보 공개제도 요거하고 다르죠. 그냥 등록 그러면 내부적으로만 보존 관리하는 거죠. 자, 신상 정보 공개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등록 대상자. 자, 내부적으로만 보존 관리하는 것으로 성범죄의 신상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신상 정보 공개 고지제도는 달리 법의 침해 정도에 크지 않다.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그다음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경우 운전면허를 이렇게 필요적으로 취소. 이게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훔친 그 절도죄로만 하면 되잖아요. 뭐 딴 거 이게 좀 그렇잖아요. 절도죄로만 하면 그러니까 차량 훔쳤다고 해서 뭐 딴 거 훔치면은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운전면허가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고 그 사람의 이제 운전면허까지 취소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위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라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절 배제. 그래서 직업의 자유,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조정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력 수상 레저 기구를 이용하여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범죄 행위를 할 때 또 조정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 그럼 요거 이용한 거에 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 범죄 행위에 대한 형벌 책임만 물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동력 수상 레저 기구가 이용된 범죄의 경중 등의 그 제재 이동을 달리할 수 있도록 임의적 면허 취소사를 규정하거나 반드시 취소할 필요가 인정된 일정한 범죄를 한정하여 조정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하거나 그 필요적으로 된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렇게 하침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 조종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직업의 자유 그냥 평범하게 그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 행동을 침해한다고 했어요.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건설업과 관련된 업종에서 그 이제 고 건설업 그 회사를 이제 운영하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 다른 뭐 술 먹고 이제 뭐 싸움을 한다는 뭐 그러니까 다른 걸로 해서 이제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건설업 등록을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어떻게 하냐면 건설업과 관련 없는 죄로 임원이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했어요. 필요적으로. 그래서 이건 좀 과하다고 본 거예요. 최소 침해 원칙에 위배된다고. 자, 그래서 직업소유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어요. 청원 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당연퇴직. 우리 앞에서 이제 집행유예 그러니까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그 경우에 이렇게 제가 한번 본 적 있었죠. 자,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더 가벼운 범죄를 범한 경우에 보통 하고 집행유예보다 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선고유예.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을 보면 아예 형 선고 자체가 없었던 걸 하는 거예요. 선고를 유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집행유예보다 더 가벼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전과를 예방하려는 51조 3, 뭐 연령이라든지 범행 동기, 뭐 범행 후에 어떤 정황들 이런 상황을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는 그 선고를 일단 형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거예요. 굉장히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인 거죠. 그래서 청원경찰이 이제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당연퇴직. 과하다 왔어요. 그래서 위헌. 그래서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 반드시 필요한 범죄 유형 내용도 범위를 가급적 한정 규정하거나 적어도 청원경찰법상에 마련된 징계 등 별도의 제도로 입법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판단된 경우를 당연 획세 제시 뭐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일단 이게 뭐냐면 가볍다고 보면 가벼운 데 비해서 당연 퇴직 옷을 벗는 거 이건 이제 위헌이라고 봤는데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 직업의 자유 침해 이제 결론을 내는데 자 선고유예 방금 저와 같이 봤죠 가벼운 범죄 선고유예를 봤는데 당연퇴직 옷을 벗는 거 이거는 다 위헌인데 딱 하나 합헌이 있어요. 합헌인 경우가 딱 하나. 그러니까 요걸 기억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죠. 국가 공무원이 술해죄 공무원이 술해죄로 금고 이상 선고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한 거. 자 232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그 하나, 둘, 세 번째 판례. 술해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 공무원은 당연 퇴직하도록 한 국가 공무원 규정. 다른 거는 다 그 위헌인데 여기에서는 술해죄는 수수에게 다과에 관계없이 공무원 직무의 불가 매순과 연결성을 치명적으로 손상시키기 때문에 맨 아래 보세요. 공무단 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요거 하나예요. 합헌인 경우 나머지는 다 왜냐면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는 거는 가벼운 범죄인데도 옷을 벗어야 되니까 다 위헌인데 요거 하나만 합헌이라는 거.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하죠. 자, 안마사 자격 인정의 비맹. 눈이 이제 그 정상적이신 분들을 제외 기준을 설정. 그래서 안마사는 자격 받으려면 이제 눈이 불편하신 분들만 된다, 이게 한 조항. 자, 시각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 미흡한 현실에서,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고려한 거예요. 안마사가 시각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작업이라는 점. 그래서 비시각 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다 볼 수 없다. 자, 그다음에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 이게 이제 종래에는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면은 막 변리사 자격증이라든지 세무사 자격증이라든지 막 이런 게 다 따라왔어죠, 종래에는. 근데 이제 요게 거의 이제 없어지는 추세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세무사 자격이 이제 자동으로 따라왔었던 사안이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세무사 단체에서 이제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뭐 자격을 했는데 이제 등록을.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다툰 건데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의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 근데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자 세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세무사나 공인에게서보다 변호사에게 이게 왜 그래요? 이게 법이어서 그래요. 법, 뭐 재무회계라든지 뭐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세법 관련 법령. 그러면 왜냐면 민법이라든지 상법이라든지 뭐 조세법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법과 관련된 이 법의 규율 체계라든지 법의 규율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요 분들이 그러니까 변호사분들이 이제 법과 관련된 영역. 여기서는 좀 이렇게 전문성이 인정된다고 좀 봐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걸 판단하시는 분들이 이제 법조인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게 그래서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면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 최근 판례 기억을 해두시고,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응급 환자 이송업의 영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자, 사건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이렇게만 하면, 그다음에 여기 그 판시의 그 판시 사항 보면 이제 요 응급 환자란 말도 안 하고 이송업으로만 나와 있어서 요거는 제가 이제 임의로 집어넣은 건데, 아무튼 이제 사건 기억을 한번 보시면은 요것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안 들어져요. 서울에서 응급 환자 이송업을 하는 청구인 뭐 주식회사 서울 뭐뭐뭐 구급대가 야구대회가 열리는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죠. 서울에서 이제 하는 데가 대열면 야구장에서 청구에서 구급차 2대를, 요즘에 이제 그 야구장에서 이제 그 갑자기 쓰러지는 선수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제 대기해야 되는데, 이제 서울에서 이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구인 회사가 대표자 청구인은 경기도 지사가 이송업 허가를 받지 않고 경기도에서 이송업을 영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500만 약식을 고지받고 뭐 이러면서 요 조항을 이제 다툰 거예요. 그래서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응급환자 이송업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요 조항을 합헌이라고 봤어요. 자, 여기서 이제 청구인 회사는 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도 침해되고 헌법상 경제 질서에도 위배된다고 주장. 근데 심판 대상 조항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헌법상 경제 질서 위배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굉장히 특이한 얘기를 했어요, 헌법재판소가. 그리고 이거를 시험에 냈어. 허가받지 않은 지역의 의료기관에 더 가까운 경우에도 허가받은 지역의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고는 요 법률, 그러니까 요거하고 관련된 응급환자 이송업체 사이의 자유 경쟁을 헌법상 경제 질서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일단 합헌이 나왔으니까 위배된다는 위헌이라고 봐서 틀린 건가? 근데 보통 이걸 그 강사님들 어떻게 해석하냐면 판단하지 않았다.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그 경제 질서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해설을 달아놓고, 사실 그게 바른 해설이죠.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근데 이거를 18년 국가직 7급에도 냈고 19년 변시에도 이 판단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설 달기가 굉장히 애매했었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일단 이 판례는 이제 여기서 이제 특이하게 얘기한 건데, 다음에 이송업자가 해당 지역에서 이송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응급 의료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국민 건강을 증진해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에서 일단 요거에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어요. 이제 일단 결론부터 기억을 하시고 요 의미를 같이 한번 볼게요. 요거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게 기출문제가 없으면 저도 그냥 넘어가려는데 기출문제가 있어서, 자, 위헌 심사와 헌법 119조 1항과 관련된 논의예요. 자, 요거는 이제 양건 교수님의 헌법 강의 교재 217페이지, 그다음에 이제 제 교재로는 이제 137페이지하고 595페이지에 이제 요거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119조.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119조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 경쟁을 나면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 그 유명한 경제 민주화 조항이죠. 경제에 관한 규제가 조정할 수 있다. 자, 어디 가서 근무를 하시던 간에 이제 시험에 합격하셔서 어떤 이제 그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 근거를 헌법에서 가져다 보면 그
도고서의 그 퀄리티가 확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헌법 조항들을 잘 기억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헌법 119조의 의미. 119조 1항은 자, 경제질서는 개인의 기업과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경제질서 원칙이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 보장, 즉 경제적 자유주의에 입각하고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권 조항에서 규정한 재산권,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경제적 자유의 보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편 119조 2항 국가의 경제적 개입 2항은 이런 건데 위헌심사 헌법 119조 제1항 재산권 제한에 관한 위헌심사에서 헌법재판은 재산권 침해만이 아니라 헌법 119조 1항에서 규정한 자유시장 경제질서 여부를 아울러 심판한 예들이 종래에는 있었어요. 쭉 있었는데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헌법 119조 1항은 경제적 자유권 보장을 확인한 것이므로 재산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경제적 자유권의 침해 여부의 판단과 별도로 119조 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양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받아들인 건지 어쩐지 몰라도 헌법재판소는 최근에는 119조 1항을 별도의 심사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경향이다. 자, 아시겠죠? 자, 이런 논의에서 여기 온 거예요. 그 심판과 가장 밀접 관계에 있는 직업, 경제적 그 기본권과 관련된 직업 수행의 자유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헌법적 경제 질서에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자, 헌법상 경제 질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요거에 대한 해설이에요, 해설. 그리고 그 해설은 이게 뭐 뜬금없이 어디서 온 게 아니라 이런 논의 속에서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들이나 다른 업종을 경영하면서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자,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게 이제 용어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 잘 안 하는데 이게 이 의미예요. 자, 그 의미가 뭐냐면 심판 대상 조항을 보시면 아세요. 자, 교재 13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경비업법 제7조에 의하면 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그러니까 경비업자는 그 경비업과 관련된 일만 하는 거야. 그 외에 영업을 하려면 별도의 법인을 따로 세우라는 거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경비업자는 경비업 일만 하고 다른 업종을 하지 말라. 이 취지가 뭐였었냐면 그동안에 경비업과 다른 업종을 이렇게 동시에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경비업체가 제조업 등을 겸용하면서 노동자들의 적법한 단체 행동에 이 경비업에서 일하는 경비원들을 구사대로 투입하여 노조원들 폭력으로 진압한 사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조항을 뒀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 이제 하나만 하게 함으로써 이제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어떤 취지 이런 거에 의해서 요 조항을 뒀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동 조항의 문제점이 뭐예요? 그럼 이제 다른 업종을 하기 위해서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으면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경비업을 별개 회사로 분리하여 영위하는 경우 경비업을 전문화하는 별개의 회사를 하게 되면 회사의 설립 단계 또는 분사 단계에서 박대형 비용 부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하고 요게 이제 충돌하는 취지와 문제점이 이제 충돌하는 이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헌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업종, 그러니까 다른 업종을 아예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사유에 대한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그래서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이 경비업 외의 일을 아예 못하게 하는 거니까 상관은 객관적 사유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심사 척도, 엄격한 비례 원칙 그 심사 척도.
그래서 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소위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경비업은 단순한 경비 자체만으로는 오히려 전문화를 이룰 수 없고, 그게 그쪽에서 취지에서 얘기했던 전문화가 오히려 지금에 역행하고 있어요. 소위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그 다음에 경비 장비 제조, 설비, 판매업이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 나아가 경비 교육업 등 토탈 서비스를 절실히 요구하는 추세에 반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노사분규 개입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이건 어찌 보면 부수적인 그런 걸 수도 있죠. 경비업자의 겸용을 일체 금지하는 접근은 과도하고 무리한 방법. 그래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가 아닌 거.